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가상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펴시고, 자, 교과서의 76페이지입니다. 무위자연의 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키워드예요. 영원한 자유와 평등의 세계는 어떻게 해야 실현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은 서양 철학에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좋은 성적을 갖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죠.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도 남들처럼 남들이 갖고 있는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걸까? 도가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 기준이고, 사실 기준이라는 것은 각자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도가는 개인주의적, 어떤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는데, 똑같은 기준에 맞출 필요 없다. 나만의 기준을 찾자.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사람들은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저런 기준을 세워. 근데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인위적 기준이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기준이에요. 많고 적음,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아름다움과 추함, 옳고 그름 등 수많은 것들을 구분하려고 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건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자기 구분을 하려고 하죠.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래서 이러한 구분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 모든 것에 대해 우열을 가리고 쟤는 A는 예뻐, B는 예쁘지 않아 라고 우열을 가리죠. 우월하고 열등한 거. 그리고 차별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누군가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가는 이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우열을 가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모두 다 평등하다. 왜 평등하냐? A나 B냐 다 평등한 이유는 사실 모든 것은 다 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도라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뭐 만물의 근원 원리 법칙을 의미하는데 도에서 똑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A나 B는 다 평등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도가 스상입니다. 이 단원에서 탐구할 노자와 장자 등 무의자연의 윤리에 바탕을 둔 스상가들은 이러한 차별이 사라진 영원한 자유와 평등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도가 도교 수상가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영원한 자유와 평등이 뭔지 그것이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찰해 볼 것입니다. 도가상의 전개, 노자와 장자의 사상. 자, 우리는 배우는 것은 노자 사상 배우고 장자 사상 배웁니다. 두 사상가가 바로 도가에 속한 대표적인 사상가예요. 자, 일단 봅시다. 여기 제자 백가, 제가 많은 학자, 여기는 학자라고 했죠. 그리고 많은 가, 그건 학파라고 했죠. 많은 학자와 많은 학파. 사상 가운데 유교 사상과 더불어 영향력이 큰 사상가 중 하나는 도가상이다. 글씨가 좀 그런데 도가상이다. 자, 도가상이다. 도가 사상은 이제 여기는 학파라고 했죠. 뭘 추구하냐면은 바로 도를 추구하는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도가라고 붙입니다. 이 도가에서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노자와 장자가 있다고 했죠.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유교상이 인간의 도덕성과 이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도덕적 질서에 주목하였던 것에 비해, 자, 유교상은 도덕성을 강조하죠. 유학에서는 인간이 덕을 타고났다고 하죠. 따뜻한 덕을 타고났다고 하고, 맹자는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도덕성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도 도덕적으로 돼야 돼요. 인의예지 강조하고 예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절을 지키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어떤 격식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거에 비해 도가상은 개인의 삶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기 비교가 되죠? 공동체를 강조한다면은 도가는 예의 이런 거 너무 차리지 말자, 격식 차리지 말자, 인의에 갖추려고 그런 거 자꾸 교육시키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 둬라. 개인의 삶을 강조해요. 또 유학에서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 이름 날리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동일한 삶의 방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과거 시험 봐가지고 똑같이 성공하고 장원급제해서 부모님 명예 드높이고 이러한 일률적인 삶을 강조했던 거에 비하면은 도가에서는 그냥 개인의 삶, 그냥 너 멋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기준대로 살아 이렇게 강조하는 게 도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는 생명 보존이에요. 그냥 오래 살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면 됐지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자유로운 삶 꼭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학적인 질서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어떤 지도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다 사실 유학적인 질서거든요.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냥 너 마음대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해라. 기준은 다 너 자신에게 각자에게 달려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도가상이에요. 좀 좋은 것 같지 않나요? 도가상은 노자와 장자의 부채화되어 발전됐기 때문에 노장 사상이라고 한다. 노자, 장자 합친 말이에요. 노장. 자, 여기 그림을 봅시다. 이 사람이 노자예요. 여기 한자가 늙을 노자 써서 이런 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인으로 태어났다는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믿을 수가 없겠죠? 나이를 보시면은 579예요. 태어난 해가 기원전 579예요. 참고로 공자는 BC 551이에요. 공자. 그러면은 누가 더 나이가 많겠습니까? 마이너스로 쳐니까 노자가 더 먼저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약 28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물음표는 불확실하다는 건데 역사서에 의하면은 공자가 젊을 때 노자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공자가 어떻게 하면 뭐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예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자가 너 그런 생각하지 마라,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공자가 좀 감탄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더 높으신 분이다라고 그런 소감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튼 노자가 굉장히 심오한 철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분 굉장히 산골에서 그냥 뭐 농사 짓고 살 것 같죠. 하지만 이분은 주나라 때 도서관장으로 일했어요. 도서관에서의 장인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 장관급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 그만두고 좀 주나라를 떠나서 소를 타고서 혼자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문지기가 만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를 위해서 좀 책 좀 써달라고 하니까 노자가 마지 못해서 책을 지읍니다. 그 책 이름이 도덕경이에요. 그 도덕경 안에 도가의 상이 다 잘 깃들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도덕경의 내용이 바로 노자의 상에 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읽어보죠. 자, 노자는 당시의 사회적 혼란이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인간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인위적 사회 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했다. 봅시다. 인간은 본래 소박하고 순수한 덕을 갖고 있어요. 원래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요. 뭐 꾸밈 없어요. 막 되게 예쁘고 귀중한 거, 보석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없어요. 사물의 겉모습에 이끌려 사물의 본질이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 아래 그림을 저기 아래 보시면은 이 사람이 황금을 갖고서 와 예쁘다, 금이다, 너무 예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황금이나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뭐 돌멩이가 있다고 해봐요. 돌멩이나 얘나 별반 다름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돌멩이와 금은 모두 도에서 비롯됐어요. 도라는 것은 만물을 낳는 어떤 원리. 우리 옛날에 성리학 배웠을 때 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이가 만물을 낳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 법칙이라고 배웠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라는 것이 돌멩이를 만들게 하고 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은 반짝반짝이죠?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에요. 하나도 안 예뻐요. 그런데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얘나 모두 다 평등한 거예요. 똑같이 같이 뭐 딱히 뭔가 우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평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기 보면 사물의 겉모습에 이끌렸어요. 그래서 얘의 본질이 그냥 도에서 나왔다는 것, 얘나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평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자가 도에 따를 때, 이런 도에서 비롯되었고 만물이 우리가 도에 맞춰서 살아갈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 금이 너무나 예쁘니까 서로 전쟁하고 싸우죠. 그러니까 우리 도를 좀 따라서 생활해보자. 자, 노자가 말하는 도는 천지 만물의 근원, 마치 종교로 따지면은 하느님 근원이자 변화 법칙이다.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법칙, 근원적인 거다. 근데 이거는 경험과 상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다. 감히 근접할 수 없어요. 절대자처럼, 신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넘어서 있어요. 우리 인간이 딱 있으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놀라워요. 도를 여기 보면은 언어로 한정 지을 수 없고 도는 이거야 라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것이 도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도 가히 도라고 말하면은 비상도 영원한 도가 아니다. 내가 도를 저거는 도야라고 설명해 버리면은 이미 진짜 의미 있는 실제 있는 그대로의 도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뭐 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신은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해도 실제 신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거다. 할 수 없이 도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어요. 자, 봅시다. 노자는 이처럼 절대적인 도의 관점에서 볼 때 천지 만물은 상대적인 가치만을 지닐 뿐이라고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사람을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앞에 약간 조그만한 지렁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지렁이. 아주 벌레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렁이는 어떻게 보입니까? 지저분해. 너무 얘 보고서 지저분해. 징그러. 인간 자기 자신은 나는 깨끗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얘는 지저분한 존재라고 보고 자기 자신은 인간은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이 마치 절대적인 어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만물은 도에서 나왔다고 했죠? 도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은 얘나 평등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라는 것은 마치 어머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자식들이죠. 여기들은 둘 다 형제 관계죠. 우리는 모두 형제 관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 혼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예요. 인간이 제일 뛰어나고 인간만 소중하고
그런데 인간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만물은 도에로부터 다 만물 여러 가지들이 다 나왔구나. 나무도 나오고 지렁이도 나오고 인간도 나오고 다 나왔구나. 예전에 인간만 절대적으로 존엄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없어지고 나는 인간의 관점에서 지렁이를 보니까 내가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알겠습니까? 지렁이의 입장에서 인간을 보면 뭐 하겠어요? 쟤는 쓸데없이 키가 크네. 라고 생각하겠죠? 뭐 이게 선생님 뭐 똥파리를 어떻게 그릴 수 모르는데 파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파리가 있어요? 파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잘 파악하겠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깨끗한 뭐 레스토랑에 나오는 음식이 맛있어 보이겠죠? 그것이 깨끗하고. 근데 똥파리 입장에서 보면은 똥이 가장 맛있겠죠. 그러니까 만물이 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즉 인간만의 가치에서 벗어난다면은 인간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어떤 절대적 가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여러 가지 사물에 따라 서로 각자 기준으로 판단하는구나. 똥파리는 똥이 가장 맛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 인간은 그것을 더럽다고 판단하고. 자, 이렇게 만물은 상대적인 가치만을 지닐 뿐이라고 보았다. 좀만 더 보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만 알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은 이게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고 봐요. 옛날에 중국의 서희가 아니라 서시라고 하는 절대 미인이 있다고 봤어요. 완전 아름다워요. 근데 그거 아름다운 것은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동물이 지나가면은 미인 보고서 그냥 뭐야 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는 사실 추악한 거다. 왜 추악한 거냐? 동물의 입장이나 다른 존재 입장에서는 추악한 거죠. 즉 상대적인 거라는 겁니다. 상대라는 것은 서로 대면한다. 대면에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나 착한 것이 착한 줄로만 알지만 우리 인간은 완전한 절대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는 착한 게 아니야. 왜 그러냐? 어떤 착한 행동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악일 수가 있어요. 무슨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해서 막 진짜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신의 뜻에 따라서 나는 정말 선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보지만은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악이 되는 거죠. 절대적인 선, 악, 절대 가치는 없어요. 서로 대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절대적으로 있음과 없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면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쉬움과 어려움은 서로를 이루어주며 길고 짧음은 상대를 드러내주고 비교해서 길고 짧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대적으로 길은 게 있을까요? 아무리 길어도 그거보다 더 긴 것에 의해서 그거는 짧아지죠. 즉 상대적으로 가치가 등장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만 지닐 뿐이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높고 낮,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높은 게 있어요? 아무리 높은 것도 의식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앞뒤는 서로를 따른다. 자, 도자는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이나 선과 악과 같은 현실의 가치는 도에서 함께 나왔으나 이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똑같이 도에서 아름다움도 나오고 추함도 나오고 도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오직 상대적인 가치만 지닐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절대적인 추함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추녀, 미인 다 원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서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드러날 뿐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 너는 악한 사람이야. 절대 선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서로 나한테 그 내 편이면은 선이 되고 이거는 아니 설명이 무시하시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선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비교해서 선과 악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자의 유교 비판. 대도가 사라지면 도라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도라는 것, 어떤 인위적인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도가 사라지면 인과 의 같은 것이 나서고 인의는 되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인위적. 이거는 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지략이니 지몬이 하는 것이 설치면 엄청난 위선이 만연한다. 뭐 지혜 이런 것을 강조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위선이 만연하게 된다. 자, 가족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효나 자애 같은 것이 나서고 원래부터 가족 관계가 조화로우면은 효나 자애 같은 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효와 자애 같은 도덕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오히려 이런 가치관이 생겨난다는 거죠.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이 나타난다. 충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실 근데 그거는 어지러우니까 충신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 뭐 충무공 이순신 대단한 위인이 왜 등장했겠어요? 상대적으로 혼란하니까 그런 가치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노자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의의 도덕, 뭐 효, 이런 것들은 상당히 되게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등장했냐? 사회가 혼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사회가 더 좋아지냐? 아닙니다. 그렇게 등장하면은 효를 강조하면은 불효자들이 굉장히 만들어져. 너는 왜 효를 실천 안 하니? 굉장히 넌 나쁜. 차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인의 도덕을 강조하면 사회 혼란이 더 없어질까? 인의 도덕을 강조하면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양산됩니다. 인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차별과 혼란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의 도덕과 효는 인위적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노자는 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덕이라고 하였다. 그는 무위의 덕을 따르는 것, 즉 무위자연은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았다. 자, 한번 정리해 보죠. 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낳는 어떤 근본 원리라고 했죠. 낳는다? 만물의 어떤 근원이라고 했죠. 만물을 낳는 근본, 낳는다는 표현은 성리학에서 해당하는 거니까 낳는다는 것은 삭제?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낳는다라고 표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만물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이 형성이 되죠. 사람도 만들어지고 토끼도 만들어지고 자, 토끼도 만들어지고 나무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죠. 이 도라는 거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는 그냥 스스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도의 특징은 스스로 그러한 알아서 움직여요. 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냥 도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특징을 갖고 있다. 누가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해가 뜨고 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런 도의 원리가 인간에게도 여기에도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의 원리를 인간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덕을 갖췄다라고 표현합니다. 만물에는 다 도가 깃들어 있어요. 여기도 도가 있고 여기도 도가 있고 여기도 다 도. 만물에는 다 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만물에는 도가.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거. 그래서 덕이라는 말은 사실 이거는 얻을 득에서 왔거든요.
얻을뜨기라는 한자에서 왔어요. 얻을뜨기에서 이제 덕이 변형이 된 건데, 도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현실색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걸 덕이라고 하면 됩니다. 각 개체는 덕이라는 말을 쓰죠. 덕을 가졌다. 자, 무의의 덕을 따르는 거. 자연의 도의 원리에 따라서 무의의 덕을 도를 내 꽃으로 만들면은 무의의 덕이 나오게 됩니다. 무의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억지로 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자연하고 같은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의자연이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았다. 무의는 인의를 가지 않는 것,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인간적인 기준 같은 것을 없앤 거예요. 어른은 사람은 모름지기 예의를 갖추고 자세를 공손하게 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의예요, 무의.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의자연의 삶이란 사람의 힘이 더이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질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냥 시골에서 순박하게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순박하게 조금 농사 짓고 먹을 거 먹고 낮잠 자고 글자 책 공부하면서 사람이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소박하게 시골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을 상선약수라는 말을 통해 설명합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같을 약이에요. 같을 약. 물과 같다. 물의 선함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물은 만물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죠. 물을 안 먹으면 다 만물이 죽으니까 다투지 아니하면 왜 다투지 아니하냐? 물이 이제 또랑에서 물이 막 흘러갈 때 막 졸졸졸졸 흐를 때 여기 앞에 바위가 있다고 해봐요. 바위가 있으면 물이 그쪽을 막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안 비키는 거야? 왜 너는 내가 앞길 가로막니?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있으면은 옆으로 피해가죠. 이렇게 양쪽으로 피해가죠. 이거를 부쟁이라고 한다. 부쟁.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위치에 처한다. 이거를 겸허라고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아래로. 아주 겸손하다. 그래서 물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그거 바로 도의 어떤 자연의 도의 모습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처럼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무의의 덕을 갖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노자는 물과 같은 삶을 살며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나는 잘났어.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 성공해가지고 어떤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런 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이상적 인간으로 봐.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고 나 몰라. 그냥 먹고 자고 이런 사람을 이상적으로 본 거예요. 상당히 문명적 질서하고 좀 다르죠. 이를 성인이라고 봤다. 야. 한편 노자는 무의자연의 경지에 이르려면은 이제 수양법이 나와요. 수양법. 어떻게 하면은 되냐? 수양법. 허정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거는 빌허. 이거는 비우다. 이거는 고요하다는 거예요. 고요할 정. 힘쓸 것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 마음의 일체 인위적인 것을 비워. 마음속에 뭔가 인의의 지가 어떻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저건 예쁘고 저건 예쁘고 못생겼고 이런 일체의 기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본래 마음의 상태. 본래 여러분 태어날 때 어린아이 보면은 구분 없잖아요. 저 사람은 잘생겼네, 못생겼네. 완전 이제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고,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싫고, 저거는 맛있고 맛없고, 이런 것이 없는 인위적인 기준이 없어진 그런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어린아이 보면은 그냥 주위 사람들 보고서 막 웃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라는 관념도 없어요. 나라는 관념도 나와 남의 구분도 없어요. 진정 완전히
인간의 이성적인 상태. 그래서 노자는 마치 더러워진 거울의 때를 닦는 것과 같이 무의와 무욕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욕망이 없어진 거다. 여기 지금 설명을 이해가 안 되면 뒤에 또 설명을 하니까 좀 나중에 봅시다. 노자는 정치에 있어도 무의의 다스림을 만약에 정치를 하자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도자가 정치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의로서 다스림, 무의 지치를 통해 백성들의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백성들이 냅둬요. 무의. 이는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이다. 자, 백성들이 무지와 무욕을 실현한 삶이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막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서 막 학교도 안 세우고 뭐 따로 막 교육시켜서 사람들 똑똑하게 하고 막 일거리를 만들지 않고 하니까 백성들도 무지한 거죠. 근데 무지하면서 이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무욕도 좋은 말이에요. 교육을 안 시키니까 성공한 삶이 뭔지도 모르고 뭐 좋은 집이 뭔지도 모르고 좀 그런 발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전이 좀 디딜 수 있겠죠. 더딜 수 있겠죠. 발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좋은 건물, 좋은 차 이런 거 발전하면은 사실은 더 질투심만 많이 났죠. 욕망만 많이 나와가지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차별 의식이 일어나죠. 참고로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서 60년대 그때 어떻습니까? 전쟁 나고 나서 모두 다 못 사니까 발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평화로울 수 있죠. 차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점점 가면서 빈부격차 심해지고 서로 비교의식 심해지죠. 왜 그러냐? 발전하니까 화려하게. 그러니까 막 성공하고 발전하려고 막 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무지하게 만들어라. 교육시키지 마. 몰라도 돼. 무욕. 이제 값진 거, 좋은 건물, 좋은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모르게 욕망하지 않게. 이러한 다스림이 실현된 이상사회로 작은 영토에 그러려면은 영토가 작아야 돼요. 왜? 큰 영토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정복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 마을 단위로 작은 마을로 소박하게 적은 백성, 조금 백성이 조그맣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가 작고 과민, 이건 적을 과예요. 적을 과. 백성이 적은 그런 걸 제시하고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으로 운영되는 거대한 통일제국에 반대했다. 야, 이거는 누구 싫어하겠어요? 진시황이 참 싫어하겠네요. 네. 자, 바다가 수백이 넘는 강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강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물의 어떤 겸허한 어떤 덕. 마찬가지로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이끌 때 낮은 자세로 취할 것이다. 자,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것은 정말 인위적인 제도와 질서, 규범으로 억압하는 거죠. 그냥 쪼개져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이성적이지 않나? 아래 좀 보겠습니다. 무지와 무욕을 지향하는 정치, 성인의 정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비우게 해주고 욕망 같은 거 다 없애요. 그 배를 채워준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거죠.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줘야죠. 그 뜻은 약하게 해주고 의지는 나 성공할 거야 의지? 안 돼. 노. 그 뼈는 튼튼하게 해주는 거다. 이거는 뭐 이거랑 비슷하게 배와 뼈는 이제 육체적인 건강 같은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명은 보존시켜야 되니까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알미 없고 배우면 안 돼. 거기서 골치 아파. 욕심이 없게 하는 무지무욕. 저 아는 자로 하여금 감히 손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봐봐요. 똑똑한 사람들끼리 원래 더 싸우는 법이죠.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 이와 같이 무의에 냅두기만 한다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게 된다. 무의의 정치. 무불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 못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냅두면 알아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노자는 성인의 정치가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무지와 무욕을 지향하는 정치라고 했다. 이때 무지는 인위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초월한 상태를 말하며 무욕 역시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욕심을 버린 상태. 성공 이런 거 안 한 거요. 이를 통해 백성들이 평화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 자, 우리 정말 한번 좋은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자. 우리가 힘든 거는 너무나 아는 것들이 알아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거죠. 그냥 무지를 추구한다면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발전이란 욕망도 하지 않고, 이건 선생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노자의 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